30명이 넘는 남성들과 만났음을 당당히 밝혔던 광기 어린 여왕 오영미는 거친 과거를 뒤로하고 재벌가에 입성하려던 자신의 야심이 결혼 단 13일 만에 비극으로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재벌 남편이 급사하자 홍콩 전역은 비웃음을 쏟아냈으며 사람들은 그녀를 남편을 잡아먹는 살부녀 혹은 남자의 전기를 빨아먹는 요괴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절망의 나락에서 비로소 변태적이고 방탕한 오영미가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유부남들을 유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홍콩 최고의 미남 스타들을 향한 적나라한 갈망을 거침없는 언사로 공개하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역사상 가장 미친 미스 아시아라 불렀고 전무후무하며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유일무이한 캐릭터로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영미는 대체 어느 정도로 미쳐 있었던 것일까요? 그녀가 방황하던 조직폭력배 세계의 어린 소녀였던 그 시절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오영미는 1969년 홍콩의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회계사, 어머니는 청소부로 일하며 생계를 잇느라 고단했기에 자녀를 세심하게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보호막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낸 오영미는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에 표적이 되었습니다. 동급생들에게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은 뒤 오영미의 심경은 완전히 달라졌으며 살아남으려면 적보다 더 독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고작 10대 소녀의 몸으로 어떻게 강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삭발을 감행하고 가출하여 조직폭력배의 길로 들어섰고 여두목으로 군림하며 어두운 세계의 인물들과 함께 금지된 약물에 손을 댔습니다. 그 무렵 한 건달과 사랑에 빠지기도 했으나 그는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폭력배였기에 결국 겁에 질린 오영미는 집으로 도망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돈 버는 일에만 매진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였으며 그 충격에 고통받던 오영미는 과거를 청산하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개과천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89년 그녀보다 30살 가까이 많은 회계업계의 거물 강배를 만나면서 그녀의 운명은 급반전을 맞이했습니다. 강배는 단순히 돈으로 그녀를 보살피는데 그치지 않고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었으며 그녀의 미모를 알아보고 미스 아시아 대회 출전을 권유했습니다. 웅웅, 만기문 같은 쟁쟁한 후보들과 경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영미는 전설적인 가수 등려군을 닮은 외모로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자신감 부족으로 최종 3위 안에는 들지 못한 채 포토제닉상에 만족해야 했으나 이 결과는 그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도약대가 되었습니다. 짓밟히던 조직의 막내 소녀에서 연예계의 정식 일원이 된 오영미는 역경을 딛고 스타가 되기 위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미인대회 이후 오영미는 아무런 기초도 없는 상태에서 배우의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정식 교육이나 연기 훈련을 전혀 받지 못했기에 촬영 현장에서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첫 촬영 당시 오영미는 카메라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해 감독으로부터 움직이는 꽃뱀일 뿐이라며 호들고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압박 속에서 그녀는 연인이자 재벌인 강배에게 의지하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의 조언에 따라 그녀는 황일화, 증화천 같은 대배우들의 연기를 끈기 있게 관찰하고 배우며 내공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머지않아 결실을 맺었고 데뷔작에서 보여준 청순한 이미지는 수많은 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후 드라마 황강금조의 성정역을 통해 시청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그녀는 애플을 대표하는 차세대 유망주로 욱북 섰습니다. 하지만 커리어가 승승장구하던 1990년 그녀는 불과 21세의 나이에 강배와의 결혼을 발표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꽃다운 나이에 서둘러 결혼을 결심한 그녀의 선택을 성급하다며 의아해했습니다. 그럼에도 오영미는 주변에 만류를 뿌리치고 30살 연상의 남성과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결혼식 후 고작 13일째 되던 날 신혼여행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강배가 심근경색으로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새 신부였던 오영미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어 홍콩 전역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남편을 죽게 만든 관상이라며 결혼하자마자 남편을 저 세상으로 보냈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녀는 창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기도 했으나 뛰어내리다 행인을 덮치면 어떡하나라는 기묘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세상의 비난보다 더 가혹한 현실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재벌 남편이 남긴 1억 7천만 홍콩 달러라는 막대한 유산의 향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입니다. 오영미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이 남편의 가족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오영미가 오직 돈을 바라고 결혼했다며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남편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유산 다툼에 혈안이 된 시댁의 모습에 오영미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즉시 소송을 제기하며 시댁 가문 전체를 법정으로 끌어들였고 양측은 유산 배분을 두고 수년간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결국 2000년이 되어서야 오영민은 900만 홍콩 달러를 배분받았고 나머지 유산이 시댁 가문의 몫으로 돌아가면서 이 지독한 전쟁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오영미가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녀를 대하는 대중의 태도는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가 영화에 출연할 때마다 많은 제작진은 이미 돈이 많지 않느냐라는 핑계를 대며 의도적으로 출연료를 낮게 책정하려 들었습니다. 게다가 미망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녀가 맡는 역할은 대부분 조직폭력배의 여자나 기생 같은 굴욕적인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점차 무력감을 느낀 오영미는 더 이상 일하고 싶은 의욕조차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바와 클럽을 전전하며 연하남부터 건장한 남성들까지 가리지 않고 수많은 남성과 연문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과거에 만난 남자가 30명이 넘어서 이제는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도 있었는데 그는 오영미가 남편을 잃고 큰 유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너무나 외로웠던 나머지 그녀는 그의 정부가 되어 무려 4년 동안이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긴 방황 끝에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이 그녀를 일깨웠습니다. 오영미는 먼저 이별을 구한 뒤 직접 조강지처를 찾아가 차를 따르며 사죄하는 보기 드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부인은 너그럽게 용서했고 이후 두 사람은 친구 사이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녀의 생활은 청산했으나 오영미의 성격은 갈수록 더욱 거침없고 방탕해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매체에서 남성의 신체 부위 크기나 촬영장의 속옷 사고 등을 서슴없이 언급하며 연일 파격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급기야 당대 최고의 미남 스타인 황종택, 오타키, 아국명과 동시에 원나잇을 즐기고 싶다는 발언으로 연예계 전체를 경악게 했습니다. 음탕한 사생활이라는 대중의 비난에 오영미는 당신들은 회복이나 했느냐? 라는 도발적인 질문으로 태연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이러한 거침없는 행보는 운명의 가혹한 장난에 대한 반항이자 수많은 비극을 겪은 뒤 본능에 충실하며 살기로 한 그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자유분방하고 구속 없는 모습이 한 특별한 사람의 눈에 띄게 되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유명 미녀 스타이자였습니다. 오영미와 달리 이자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전형적인 현모양처 스타일의 여성이었습니다. 1998년 29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혼자인 친구를 안타깝게 여긴 이자는 광고계의 거물인 연예당과의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연예당은 평범한 카피라이터로 시작해 고장 주가정의 도움을 받아 광고계의 거물로 자리 잡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예당은 오영미의 이름을 듣고 그녀의 파란만장한 과거를 알게 되자마자 너무 미친 여자다라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절은 오히려 오영미의 승부욕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수많은 남자를 겪어온 그녀에게 이토록 노골적으로 거절당한 것은 처음이었기에 그녀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자에게 매달려 직접 만날 자리를 마련하라고 압박했고 이자는 연예당을 겨우 설득해 만남을 성사시켰습니다. 놀랍게도 오영미는 그를 처음 본 순간 첫눈에 반해버렸고 다시 한번 결혼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가 어떤 수단과 약속으로 연예당의 마음을 돌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그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애 2달 만에 그를 놓칠까 두려웠던 오영미는 먼저 청혼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연예당은 주저하며 부터 먼저 하자고 제안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8개월간의 밀당 끝에 오영미의 끈질기고 강력한 구애에 굴복한 두 사람은 마침내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번 재혼으로 오영미가 평온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이는 연예계 전무후무한 기묘한 결혼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2007년 홍콩 언론은 오영미가 결혼 전에 원나잇을 즐겼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부인하기는커녕 당당히 인정하며 남편 역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덧붙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연예당은 매우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혼전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떠벌리는데도 남편이 침묵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결혼 11년 차인 2010년 이번에는 연예당이 한 젊은 여성과 촛불 아래서 친밀하게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분노할 줄 알았던 오영미는 오히려 남녀 누구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며 남자가 길을 잃을 수 있다면 여자도 마찬가지다라며 남편을 옹호했습니다. 발언 직후 그녀 자신도 체해결과 도를 넘은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SNS에 그를 애인이라 부르며 도발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남편의 법적 지위를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연예당은 더욱 방탕해졌으며 2016년에는 긴 머리의 미녀와 교회 차 안에서 몇 시간 동안 미래를 즐기다 적발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는 누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명백한 외도 증거 앞에서도 오영미는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를 본 많은 이는 두 사람이 겉으로는 부부이나 실제로는 각자의 삶을 사는 쇼윈도 부부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오영미가 일본 촬영을 떠날 때 리포터가 연애당에게 아내가 일본에서 새 남자친구를 사귀면 어쩌느냐고 묻자 그는 분명 그럴 것이다 라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이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으나 오영미는 해명도 이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누구와 어떻게 놀든 그녀는 모른 척 방관했고 때로는 오히려 그를 감싸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각자 알아서 즐기는 것이 두 사람만의 독특한 결혼 방식이 된 듯 보였습니다. 많은 이는 21세에 겪은 사별의 충격이 오영미의 부부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녀는 질투나 구속이 없는 결혼 생활을 받아들였고 상대방의 절대적인 자유를 존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기만 한다면 밖에서의 외도는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일반적인 도덕적 기준을 무시한 이러한 삶의 방식은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조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식도 다툼도 없이 묵시적인 합의하에 각자의 즐거움을 탐닉하는 삶을 서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파격적인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